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목요일. 오늘은 제가 청와대 출입했을 적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 제가 김영삼 정권 후반부부터 김대중 정권 거쳐서 노무현 정권까지 출입을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출입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YSDJ 정권 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거기서 머물다가 하루에 2번씩 본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비서들이 있는 곳, 지금 여민관이라고 하는 곳, 그 비서동이 있는 곳, 또 본관에도 비서들이 있고 여민관에도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있는 데 가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자유롭게 취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또는 그 민정수석, 가장 그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과 아침에 티타임을 하면서 한 10시부터 티타임을 하면서 서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또 청와대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궁금한 거 뭐 요즘 여론이 어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래 이거는 뭐 오늘 기사를 써도 된다, 또는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는 좀 비보도를 해달라, 뭐 엠바고를 해달라. 엠바고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 비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민감한 것은 아예 오프 더 레코드, 아예 기사를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또 기자들 사이에 그것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이것을 중요하다고 싶으면은 또 기자들끼리 협의해서 다시 청와대에 통보를 해서 기사를 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소통이 됐겠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취한 조치가 정부 부처의 기자실 통폐합이죠. 기자실 통폐합이고,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의 본관 출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오전 오후 다 막았습니다. 그때 명분은 뭐 기자들이 하루에 2번씩 와서 들락날락 하면은 업무에 방해가 된다. 뭐 청와대에서는 비밀 사항이 많으니까는 국정 운영에 그게 방해가 된다. 오면은 다 뭐 노트북 덮어야 되고 컴퓨터 꺼야 되고 막 그런다. 또 하나는 마음껏 취재를 하게 하니까는 정보가 특정 언론사에 독식이 된다. 뭐 그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편의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종의 통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에만, 기자실에만 앉아서 대변인이 오면은 그 대변인 브리핑만 듣고 개별 취재도 잘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 기자들이 전화를 잘 안 받고 대변인실을 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간행이 그 이후에 쭉 이어져 버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도 그대로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고 춘추관 출입 기자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편리하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깜깜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도 언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는데,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어제 법무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면은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리고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의 준비기간 거친다는 것은 뭐 당장 내일 11월 1일부터 거의 시행 비슷하게 되겠죠.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수사 상황에 대해서 오보 기사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출입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에서는 만약에 오보라고 검찰이
법무부, 검찰이 판단한 기사가 나오면은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청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일정 기간.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그들이 맡고 있는 형사사건 관련해서 기자와의 개별 접촉을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청와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 모든 개별 접촉을 거의 금지하고 대변인 통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원과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 사건을 브리핑하지 않겠다. 중요 사건이라도 브리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문 공보관이 일방적으로 공보 자료를 배포를 하는 것, 그것만 그 기자들이 받아써야 됩니다. 기자와의 문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자들은 궁금한 점이 있어도 뭐 거의 취재할 데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뭐가 오본지.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 저것은 오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보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법무부는 그것을 오보다 그러고 검찰청에 기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는 취재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재를 제한을 시키고 재갈 물리기를 할 수가 있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가 쓴 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오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재 봉쇄해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유력 언론사 조중동의 너무 정보를 독점한다 이런 명분으로 폐쇄를 했죠. 그러니까 기자들 출입을 불허했죠.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는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의도를 저는 읽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기자들이 오보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은 취재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가 좀 잘못 해석이 됐거나 뭐 본인이 기자가 나름대로 유출했는데 그것이 아니거나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오보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자들이 위축됩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뭐 취재원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오보 아니야? 그러면 기사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취재가 위축됩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깜깜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깜깜이 수사. 기자들이 모르죠.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가 없죠. 전문 공보관이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깜깜이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유추해서 기사도 쓸 수 없습니다. 유추해서 기사 쓰면 오보다 해서 출입 정지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잠잠히 수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정권을 예를 들어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권에 불리한 그런 사건들은 아예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검사들이 수사하는 상황 이것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 같으면 덮어버려도 언론이 모르는 거죠. 이런 수사 방식, 이런 규정을 왜 하필 지금 하느냐? 조국 소환 앞에 하느냐? 그동안 발표된 소위 검찰 개혁 방안도 전부 조국 일가가 첫 시혜를 받았죠.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심야 조사 금지하고 또 심지어 뭐 특수부 뭐 이름도 바꾸고 폐지하고 파견 검사 다 제한하고 다 복귀시키고 이런 거 전부 다 조국 일가부터 첫 시혜를 받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더 구체화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퇴진하고 나서도 언론 탓을 했었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론 탓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 같습니다. 자, 언론사가 가령 청와대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 언론사가 엠바고를 깨면은, 엠바고라는 것은 일정 시한 보도 유예입니다. 엠바고를 깨면은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기자들 자율적으로 합니다. 기자실에서 합니다. 가령 저도 YS 때
대통령 동선은 미리 가급적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리 쓰면은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 와 있을 때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대구 지하철 개통식이라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구 시민으로서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그거는 저는 제재를 받을 줄 알면서도 기사를 썼습니다. 써서 대구 시민들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재를 하는 며칠 그러니까 일주일 뭐 출입 정지 이렇게 제재를 하는 주체는 기자들 자체입니다. 자체 기자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기자들 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이라면은 정부 차원이죠.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기사에 개입을 하고 제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50 시절의 보도 지침 이른바 보도 지침과 큰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보도를 제한시키는 거죠.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진보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죠. 피의사실 공표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인데 피의사실 공표도 기준은 모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 기준에 딱 맞춰서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또 어떤 대한변협과 또 언론사들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변협이나 언론사 쪽에서 전혀 상의받은 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국면한 과정을 그렇게 거치지도 않은 것인데 왜 국면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 저는 조국 소환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국씨 소환 전에 빨리빨리 이거 만들어서 조국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다고 봅니다. 자, 언론의 재갈 물리기 이것은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성국군의 혼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